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잼 이슈 유질 만들기 프로젝트 위경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경실련 경제팀 정호철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신전 통일협회 조성문 간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이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 깜짝 정상회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만남, 이거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모두들 다 흥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전날 6월 29일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다들 아셨을 텐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하루 만에 추진이 되고 극적으로 또 만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번개팀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나고 또 남북미 정상이 또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또 북미 정상이 53분간의 회동을 통해서 실무회담도 이어가기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모습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문 대통령님의 운전 실력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이었죠. 2017년 베를린에 가서 이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이제 비핵화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상황에 딱 적용해 보면 한반도 운전자론이 딱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제 중재자로서 북미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상 간의 만남까지도 이끌어냈던 것 같고 이제는 그 중재자 역할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남북 관계를 주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남북 관계를 활용해서 이제 북미 관계를 더욱더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남북 간의 이제 모범 운전자 역할을 좀 더 하시려면은 앞으로는 좀 어떤 모범을 좀 더 보이셔야 하는지 요거 좀 말씀 좀 가능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난 이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들 이행하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도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외교적인 좀 해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지난 연말이었죠. 지난 연말에 이제 경실련에서 남북 교류 협력법 요거 입법 청원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법이 이제 199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한 30년 가까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 또 양상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법이 조금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경실련이 이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입법 정원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 주체, 그러니까 남북 교류협력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 사업, 그러니까 경협을 하다가 이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이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내용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이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제 사실상 이제 승인제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신고만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 제도 좀 개선 외에도 우리 정부나 그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다면서요. 저희가 얼마 전에 통일부에 이제 공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북 교렵력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로드맵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답변을 받아보니까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남북 교렵력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민간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통일의 길,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다방면의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제 남북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정부를 거치지 않으면 뭐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민간 교류도 거의 뭐 이제 그렇죠. 막혀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남북 관계가 지금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민간의 그 교류협력 이제 부분을 열어주거나 민간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어,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지금 꼬여 있는 남북 관계 좀 풀었는데 오히려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네, 있다는 그런 측면에 있을 말씀이시네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쌀로 핵을 빚내 뭐 핵 개발 비용으로 또 다시 또 전용되는 게 아니냐. 야 이거 결국 북한 퍼두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습니다. 그 이제 이런 좀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근 이제 몇 주 전이었죠. 몇 주 전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국제기구 공여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략 한 800만 달러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영유아와 임산부 취약계층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8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북한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물품을 통해서 현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분유를 지원하겠고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지원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물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핵 개발로 전용된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게 단순히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격차 해소를 통해서 향후 이제 비용 절감의 목적도 있을 비용 거고 절감 목적. 네. 그러니까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퍼주기라는 말이 좀 그만 쓸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남과 북에서 서로 다른 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삶이 결정되고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지 않나.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 특히 뭐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평화 구축을 하자 이제 국민들 또 정부는 외치고 있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조금 의문시됩니다.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관계라는 게 북미 관계라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여전히 70년 넘게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입장차도 여전하고 아직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언제까지 그 정세 탓을 하면서 중재자로서 머무를 거냐, 조금 더 남북 관계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교류 협력 사업 재개하는 교류 것이 사업.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 남북미 간의 특히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매우 소중하고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나가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 협정까지 체결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바라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이제
위경련 시청자들에게도 좀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은가요? 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저와 같은 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염원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희망이 잃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한 마음으로 바란다면 언젠가는 그 평화가 평화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재미없는 영상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정실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봤는데요. 다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좀 세 번째 그 위경련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오늘 좀 준비된 순서가 끝났고요. 오늘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우리 이제 위경련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거는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여기까지.